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의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이정표를 세운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취임 일성은 섬기는 리더십이었는데요. 최고위원들 역시 한 목소리로 국민을 강조했고요. 국민을 바라보는 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현지 여론 등을 살피기 위해 방중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오늘 귀국했는데요. 방문 결과는 내일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요, 어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총평과 함께 이정현 대표 체제의 앞날 진단해보겠고요. 사드 방중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가 되는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그 대상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대기업 총수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참여연대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열었습니다. 보수정당 사상 첫 호남 출신의 당대표가 이끌 새누리당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죠.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누리당 신임 대표 이정현 의원, 한마디로 어떤 인물인가요? 한 2000년도부터 출입기자 시절에 제가 산나라당 김 박사님하고 오랜 인연이 또 있으시죠? 좀 출입기자 지켜봤는데 당직자 때 한마디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부지런하고 신실하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굉장히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당직자 시절에 점심값이 없어서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도 금방 오뚜기처럼 많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감성적인 성격인가 봐요.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도 좀 본인이 서름도 많이 받고, 왜 이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당에서는 호남 출신이라고 배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역구도 힘할 때 아니었습니까? 물론 3당 합당 이후에 어떤 지역구도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됐는데, 호남에서는 영남당 출신이라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직자 할 때 밥을 같이 안 먹어줬어요. 거의 왕따를 향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요즘 어린아이들 표현하면 왕따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 인사들하고 이 밥을 먹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정치 파동이 있을 때마다 좀 희생양을 당해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좌절도 많이 겪었죠. 그리고 17대 때 비례대표 초선을 했을 때 명색이 국회의원 됐는데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인이 쓰던 아주 오래된 그랜저 중고차를 그거를 그 당시에 그 지인은 그냥 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된다. 그래서 단 몇백만 원이라도 그분한테 살이라고, 굉장히 그때 제가 봤는데 그때 차가 30만 킬로미터 이상 뛰었던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정말 곁에서 이렇게 쭉 봐오셨는데 거의 15년 이상 봐오셨는데, 그런 인물이 이제 당권을 장악했고요. 거기다 또 이 집단이 아니라 단일성 지도 체제에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감개무량할 만도 하네요. 자, 일단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넘어야 할 산은 참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 좀 어떤 과제들을 크게 네 가지로 우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개파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가 개파선 격돌했죠. 강하죠. 그래서 개파 청사 문제가 있을 거요. 그리고 추경 문제가 있고 지금 불거진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놔야 되냐. 그리고 그동안 4.13 총선 이후에 협치라는 문제, 이 단어가 많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얼마나 간주를 하냐, 이 문제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겠죠. 대선이 이제 내년에 남았는데 공정한 대선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네. 이것이 가장 큰 계기겠죠. 그런데 오늘 벌써 약간의 실갱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른바 그 새누리당 그 회의 때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특정 개그 프로를 빗대서 봉송학당 같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 어떤 정리되지 않은 발언들이 기자들 앞에서 마구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자중질환 이상 모습을 많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기자들한테 그 공개리 하는 거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만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박계 일각에서 아니 그러면은 본인들만 기자들한테 발언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취지는 아니다. 당이 어떤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겠다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충돌인데 아직까지는 네. 좀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앞으로 말씀하신 개파 청산부터 또 이번 주가 원래는 12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자 했던 게 정부 여당의 의지인데 네. 아마 내일 또 청와대 오찬 회동 대통령의 주문 네. 당대표 역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앞으로 그저 과거에는 고위당정하면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했어요. 네. 만약 그 모양새가 입법부가 네. 행정부에 가서 불려가서 뭐 어떤 회의하는 형식이 아니냐 네. 네.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했죠. 앞으로 고위당정 총리라든가 참석하는 그 당정회의에서는 입법부에서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당의 그 전문위원들도 과거엔 참가를 잘 안 했는데 네. 다 실제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융합을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앞으로 당정 협의는 국회에서 하겠다 이 원칙을 정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 같아요. 네,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친박계인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게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번 당 대표의 이제 과제. 그중에 네 번째로 대선 관리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친박계 당대표의 등장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 내년 대권 주자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네. 아직은 뭐 정치적 입장이 강화됐다라는 거는 좀 시상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을 지금 리모델링한 겁니다. 네네. 리모델링해서 새 상품을 우리 정비된 상품을 선거라는 시장에 내놔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이렇게 정비를 해서 우리 내부에 이러이러한 인물이 새로운 상품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대통령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집안부터 고쳐놓고 그다음에 기존 후보, 외부 후보를 해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그럼 반기문 총장도 영입 대상이냐라고 하니까 그분도 역시 포함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비박계 지금 잠재적 대선 후보군들이 오세훈 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 네. 유승민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제 당 대표로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야 될 상황인데 이른바 경선 룰, 규정을 그렇죠. 어떻게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사실은 룰의 전쟁이라고 맞습니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실갱이를 많이 할 개연성이 크죠. 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랬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하이도를 방문한다고 네. 아침에 갔는데 아직 가서 어떤 그 정치적 행보를 보였는지는 네. 좀 나중에 전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야당 반응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집권여당, 보수여당 대표가 호남 출신 당대표 네. 등장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으로 지난 총선에서 약진을 했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민심을 탈환하기 위해서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 호남 출신 여당 대표의 등장과 함께 야당은 긴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네. 지금 이정현 새 대표가 경선 기간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 유권자의 20%를 끌어올 자신이 있다라고 아하. 했는데 우리가 영호남 구도라는 거를 앞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3당 합당 이후에 지역구도 구축합
네네. 여기서는 굉장히 그 완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혁신도시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니까 예를 들면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같은 데 신공업 벨트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거기에 그 근로자들이나 사시는 30, 40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외지인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과연 호남표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야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과거의 사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정현 대표가 앞서 국회의원이었는데 광주 호남에선 가장 큰 관심 문제가 5.18 관련 행사들입니다. 네네. 그 예산을 사실상 제일 많이 확보하는데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지금의 더민주당의 사사 구성원 의원들이 우리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된다. 실제 그 당시에 호남의 현안의 그 소통 창구는 네. 사실 이정현 의원이었다라고 지금 야당의 그 중진급 네.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사실 이 보수 정권, 대한민국 보수 정권은 해방 이후에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첫 호남 출신 인물이 된 거에 대한 상징성이라든가 네. 그것이 갖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2012년도에 대선에서 호남이 몇 프로 밀어준가 89.2%의 지지율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이 더민주당이 호남에서 혼이 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상 선전을 네. 해서 지금 의도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들이 지금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겠군요. 자, 저희가 당대표 도전했을 때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정현 당시엔 후보가 네. 자, 자신 호남 출신이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예.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